사라토프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이 현재 파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있습니다. 다리아 마살로바가 이 시각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사고 현장에서 한 동의 거의 절반이 붕괴됐습니다. 다세대 주택 한 동의 현관 부분입니다. 여러 명이 잔해 아래 갇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동시에 극도로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콘크리트 판과 잔해에 깔린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첫 구조 대상은 5살 여아였습니다. 이후 10명을 더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잔해 아래에서 여전히 신음소리와 도움 요청이 들려옵니다. 현관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렸어.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봐. 얼마나 큰 폭발인지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냉장고 뒤에 있어서 다행이었지. 소방대가 이미 도착했어. 폭발은 오전 11시경 발생했습니다. 현장 모습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정확히 어느 집이 진원지였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예비조사에 따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층입니다. 발코니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부 발표로 이 시각 기준 사망자 3명이 확인됐습니다. 인근 동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 중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큽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인도의 수십 미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행인들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폭발음과 함께 잔더미에 휩쓸렸습니다. 주차 중이던 차량 몇 대도 파손됐습니다. 후속 화염 없이 발생한 가스공기 혼합물 폭발이 사라토프시 블리노바 거리 두 번지 10층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7층부터 10층까지 현관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사망자 3명, 현장에서 소방구조대가 활동 중입니다. 사건 원인은 예비적 분석입니다. 잔해 정리와 수색작전 종료 후에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수사관과 감식반이 건물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지난해만도 최소 3개의 관리회사가 이 아파트 관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소속을 옮긴 건물이 제대로 조사나 점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등록됐습니다. 한편 붕괴된 건물 앞에는 주민들의 가족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모여듭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요? 다리아 마살로바, 나탈리아 포포바, 알렉산드르 투타리노프, NTV. 라도가 호수 해변 위를 아주 낮게 날아간 개인 소유 비행기 조종사들이 강제기관에 체포됐습니다. 목격자 영상에 보이는 전동 비행기는 관광객 머리 바로 위로 위험한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조종사 과오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비행 참가자와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승무원은 연방 항공 규정을 위반해 휴가객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조종사에 대한 형사사건이 불량배직 혐의로 등록됐습니다.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 주민들이 직접 말 그대로 손으로 비극을 막았습니다. 도로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차를 멈추게 한 것이죠. 운전자에게 다가가려면 창문을 깨야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듯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운전자가 여전히 주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차도 한가운데 멈춰 선 흰색 크로스오버를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목격자들이 충격 속에 에워쌌습니다. 차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순간 정원용 괭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자, 여기. 이쪽 문도 잠겼어. 영상 속 상황은 무단 주차 차량을 혼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의식 없이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격자들은 갑자기 반대 차선으로 나간 차를 발견했고 잔디밭을 지나 계속 움직였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든 사망했든 뭘 해야 할지 몰랐던 시민들은 맨손으로 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후드를 밀었어요. 그리고 육체적 힘으로 차를 세우려 했죠. 아마 남성이 의식을 잃어 차가 통제 불능 상태였을 겁니다. 발이 엑셀을 밟은 채 서서히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문을 연 후 운전자가 살아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대기 중에 스스로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호흡을 돕기 위해 옷을 벗겼습니다. 곧 남성은 의식을 차리기 시작했지만 반응은 느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워 있으라고 했을 때도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했죠. 그냥 어딘가로 가려고 했어요. 의식이 혼미한 게 분명했죠. 한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로에는 수십 대의 차가 있었고 그때 인도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통제 불능 차량이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간 것은 기적이었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에게 간질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입원을 거부했고 의료진에게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고 말한 뒤 차에 타서 그냥 떠났습니다. 목격자, 의료진, 무엇보다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이 어떻게 이를 허용했는지가 현재 가장 큰 의문입니다. 실제로 위반은 있었지만 현장에서 열쇠와 서류를 압류할 만큼 중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km 떨어진 곳에서 발작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게다가 운전자에게 실제로 간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데니스 자도힌, 라두 구르디슈, NTV 텔레컴퍼니